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 올릴 이야기는요, 바로 황해바다 건너편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지금 공산당의 대표 그리고 국가주석, 당중앙군사위원회 총서기 등등 국가의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있는 시진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중병을 앓고 있다. 최장 기관에 아마 뭔가 좋지 못한 징후가 지금 발견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이 만약에 중병에 걸려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중국의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중남해,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이죠. 그 중남해는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 한번 예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입니다. SNS상에 폭발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본 즉슨 시진핑의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어서 겉으로 보기도 무척이나 여유없고 북경에 있는 301 의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췌장, 보통 팬크리라 그러죠. 이 췌장에 음영이 나타나서 췌장암 가능성이 대두되었다고 하여 지금 세목의 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북경에 가시면은 삼갑의원 산지아 이院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그 의료진들의 수준이 높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병원인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자기는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과대학에, 즉 입학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은 명문의과대학의 간호학과의 졸업생이다. 그리고 현재 북경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산지아 이院삼갑의원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에 있다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나는 퇴직한 노령의 노 간부들의 간호까지 담당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아주 가까운 동창에게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로서 시진핑이 돌연 여유여서 301 병원에서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췌장에 음영이 발견되어 췌장암이 아닌가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영이란 얘기는 음은 뭐죠? 그늘 음자입니다. 영자는 그림자 영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식물을 먹게 되면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가고 위장에서 소화된 것들이 다시 그 영양분들은 각 기관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소화하는 데 있어서 이 췌장에서 분비하고 있는 그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담도를 통해서 그 담낭, 보통 쓸개라고 하는데 그 담낭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인슐린과 함께 합쳐지면서 각각의 인체의 근육세포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같은 경우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 인슐린이 제대로 이 영양분들과 만나서 정상적인 그 근육으로 또 다른 기관으로 전달하지 못할 때 과도하게 남아있는 그 당분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면서 오줌, 소변에 섞여서 나오게 될 걸, 그거를 당뇨라 그러고요. 그게 지수가 높아지면은
당뇨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이 췌장이라는 곳이 바로 그 인슐린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생성시키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지금 음영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췌장암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한 국가의 지도자의 건강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비밀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건강 관련한 문제는 이미 이전에도 외부에 공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연말이죠. 뇌출혈로 인해서 긴급 의원내로 이송이 되어 치료를 받은 바가 있었죠. 그리고 2022년 5월 영국의 더 데일리 포스트지가 시진핑이 뇌동맥 종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으나 시진핑 본인이 수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했다라는 이런 내부의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최초로 시진핑의 건강 문제가 공개되었던 것은 중국 공산당 산하의 대만 동맹 중앙위원회 주석이었던 짱크 회의가 사망한 후 그의 유해가 1월 17일 팔보산 빠바오산에서 화장을 했는데 그 당시 시진핑이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중계방송에서 상당히 초췌하고 안색이 누렇게 변질된 시진핑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그의 외형으로 보이는 몸이 체격이 이전보다 대단히 상당하게 말랐다, 여유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양복이 몸에 안 맞고 느슨하였고 어깨 연결 부분이 지나치게 넓게 보였고 분명히 주름이 많고 양복이 최소한도 2치수만큼 훨씬 더 커 보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외부 인사들이 시진핑의 건강에 무슨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에 중앙TV가 있습니다. 보통 CCTV라고 합니다. 이 중앙TV를 통해서 본 1월 16일자 중요 회의석상에서 참여한 시진핑의 얼굴 모습이 매우 어슴푸레하고 윤기가 없고 상당히 초췌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제가 상술한 내용들이 만약에 진짜라면 시진핑은 분명히 무엇인가 불길한 일이 있는 것이고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진핑의 권위 그리고 당 중앙 정치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중남해에도 커다란 파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 지난 당 20차 대회에서 시진핑이 천하를 통일하고 당내의 각 파벌을 소탕함으로써 집권 정도가 모태동 시절의 그 독재 권력을 초과했고 문무백관이라고 하는 모든 신하들이 모두가 다 시진핑의 신복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최고봉에 올랐지만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곤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 민주 진영의 거대한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이어져온 경제 침체에는 도무지 일어설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중들의, 백성들의 불만이 대단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습가군이라고 하는 시지아주의는 점점 내부 투쟁이 격화되어지고 있고 군부 내부에서의 부패, 이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 공산당에 닥친 위기가
이번처럼 심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시진핑의 권위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절벽 밑으로 골짜기로 추락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2024년 들어서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시진핑에게 무엇인가 사고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붕괴될 것을 기다리는 차제에 만약 시진핑의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의 권위와 공산당 정권이 과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단 시진핑의 몸에 심각한 문제가 출현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통제가 점점 약화될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통제력이 일단 감소되면 각종의 반 시진핑 세력이 틈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사건 사고를 일으켜 시진핑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일단 시진핑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다고 하면 주변 신복들에 의해 분명하게 공동의 문제가 되는 후계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각 세력 간의 모순과 내부적인 투쟁이 격화될 것이 곧 조만간에 공개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단 시진핑의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남해의 중요한 문제와 돌발적인 문제의 분기점이 분명히 표면화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틈탄 각 파벌 간의 발언권 쟁탈전 및 영향력 확대에 상호 간에 진력할 것이며 당연하게도 정책 결정 과정이 흔들리고 착오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은 그야말로 변수가 충만하고도 충만한 해가 되겠습니다. 시진핑의 몸 상태가 틀림없이 중국 공산당 내부에 그리고 중국 정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아주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진핑 습근평이 정권을 잡고 나서 중국을 상당히 많이 망가뜨려 놨는데 중국을 더 망쳐야만 할 텐데 그 망칠 기회가 바야흐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또 하게 됩니다.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어떻게 시진핑의 건강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권력투쟁, 암투가 앞으로 여하히 진행될지가 아주 지켜볼 만한 하나의 연속극 드라마 내지는 활극의 현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997년도 2월 달이죠. 생전에 그렇게나 80여 회, 100여 회 이런 식으로 등소평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지구를 휩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자주 나오고 다양하게 죽었다고 하던 등소평도 결국에는 많은 그런 소문, 루머가 사망했다라고 퍼지고 난 이후에 1997년 2월 달에 드디어 사망을 하게 되었던 그러한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시절에도 등소평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했던 뉴스라는 점을 우리가 되돌려 본다면 지금 퍼져 나오고 있는 시진핑의 건강에 정말로 췌장암 그런 변고가 생겼는지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요, 만약에 췌장암일 경우 보통 6개월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저에게도 외숙부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에게는 그 대학교 같은 과 선배이시기도 하셨어요.
D그룹에서 거기 있던 그 김 회장하고 매우 그 가깝고 중요한 일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참 그 경기고등학교 출신의 선후배 관계로 참 열심히도 젊은 날을 살았던 분들이 있는데 췌장암에 걸리고 나서 불과 6개월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로 볼 때 만약에 시진핑도 췌장암이라고 확정될 경우에는요, 시진핑도 어서 속히 빨리 정리해야 될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인생 불만백이요 항유 천년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인생은 살아봐야 100년을 채우지 못하는데 늘 가슴속에는 1000년에 만년에 근심을 갖고 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든 건강하지 못하든 질병이 있든 질병이 없든 간에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100년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0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굳이 그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온갖 황금 보화를 취득하고 고대 광실에 큰 집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 수없이 많은 돈을 현금을 지니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세상의 금은 보화나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은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가진 재산들은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고 맙니다. 그러고 나면 그 금은 보화에 새로운 임자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듯이 사람들이란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곧 언제 죽을지는 모르면서 그저 그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헛짓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의 마지막 삭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넓은 대륙을 통치하던 시진핑도 이제 몸이 급격하게 야위어서 말라가고 있다는 점, 이것은요 다름이 아닌 모종의 신체상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요, 쓸데없이 금은 보화를 너무 탐닉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 돈, 그 다음에 권력, 지위, 직책, 이런 거 좋아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훅 날아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비참하게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하죠.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온갖 것을 취득하려고 하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곧 있으면 봄도 오겠지만은요, 되도록이면 쓸데없는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 이런 거 버리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한 금전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철을 앞두고 그 금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온갖 시정잡배들이 진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광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분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오래 갈 수 없다라는 점이죠. 자, 이런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부디 시진핑처럼 어리석게들 살지 마시고 갖고 있는 거 주변과 나누어서 쓰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내 것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이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설한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경청해 주신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